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7월 14일 느바 소식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2라운드 LA 클리퍼스와 유타 재즈의 4차전 당시 카와이 레너드의 부상이 의심되는 장면이 나왔고, 실제로 레너드는 이후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죠. 인터뷰를 통해 부상에 대한 정확한 병명을 밝히지 않았고, 클리퍼스 구단은 레너드의 상태를 무릎 염좌로 놓으며 만약 팀이 파이널에 진출한다면 레너드가 복귀할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사실 레너드의 부상은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이를 복구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분 파열이라 6개월 정도의 재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을 완전히 재건하는 수술은 완전 파열과 동일한 수술로 레너드가 코트로 돌아가려면 최소 9개월이 걸릴 것이며, 부상 전의 컨디션으로 돌아가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다음 시즌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는데요. 구단 최초의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이란 성과를 달성하며 레너드의 복귀와 함께 다음 시즌도 우승을 노려볼 수 있던 상황이라 클리퍼스 구단에 이보다 충격적인 일이 있을까 싶네요. 이로 인해 오프시즌을 통해 FA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레너드의 선택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오프시즌 플레이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레너드는 작년 12월 자신의 미래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이 건강하다면 플레이 옵션을 실행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그것이 팀을 떠나는 것과 연결되진 않는다며 때가 되면 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레너드가 가정한 건강과 거리가 멀어졌고, ESPN의 바비 마크스에 따르면 만약 레너드가 플레이 옵션을 실행해 약 3,600만 달러 규모의 다음 시즌 연봉 계약에 합의한다면 완전한 FA가 되는 2022년 여름 팀과 4년 1억 8,1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레너드가 플레이 옵션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한 팀에서 3년 이상 뛴 선수에게 주어지는 레리버드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4년 1억 7,620만 달러로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연봉이 어떻게 됐든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레너드의 건강한 복귀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알려진 가운데 레너드가 재활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는 차가운 카와이 레너드의 모습으로 코트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드디어 벤 시몬스 트레이드에 나섰습니다. 서브스택의 마크 스테인에 따르면 현재 시몬스 트레이드에 연관된 팀들은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인디애나 페이서스, 미네소타 팀버월브스, 세크라멘토 킹스, 토론토 랩터스로 알려졌으며, 이 외에도 더 많은 팀이 시몬스 영입전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스테인은 시몬스가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팀에 합류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며,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저택을 매입한 시몬스가 그의 에이전트인 리치폴의 우수 고객인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의 LA 레이커스로 합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미 이번 1월 제임스 하든 영입을 위해 시몬스를 트레이드에 포함했었죠. 이 트레이드를 성사시키지 못한 게 천추의 한으로 남을 구단은 아마 자주 루머에 올랐던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데미안 릴라드나 워싱턴 위저즈의 브래들리 빌 같은 슈퍼스타를 원하겠지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34.2%의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하며 그 가치가 폭락한 시몬스기에 그들이 원하는 선수 영입은 힘들지도 모릅니다. 현재 호주 대표팀 소속으로 올림픽 참가 결정마저 철회한 가운데 지금 이 시점부터 시몬스의 모든 트레이드 루머를 주시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택의 마크 스텐에 따르면 LA 레이커스가 스몰 라인업을 지휘할 플레이메이커를 원한다고 합니다. 즉 르브론 제임스를 파워포워드로 앤서니 데이비스를 센터로 쓰는 라인업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가드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구단의 잠재적인 영입 리스트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론조 볼이 포함되어 있다는 예측입니다. 여기에 비록 본인은 트레이드 관련 루머를 모두 부인했지만 현재 레이커스 합류 루머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데미안 릴라드를 두고, 레지 밀러는 댄 패트릭 쇼에 출연해 릴라드는 볼을 주고 아이솔레이션이나 피켓롤을 해야 하는 선수이기에 르브론과의 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며 오히려 CJ 맥컬럼이 더 좋은 파트너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당시 데이비스를 포함한 드와이트 하워드와 자발 맥기라는 빅맨들을 잘 살려 NBA 우승까지 차지한 레이커스가 과연 이번 오프시즌을 통해서는 어떤 로스터를 구축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에 따르면 애틀랜타 호크스의 존 콜린스가 다수의 팀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댈러스 매버릭스, 마이애미 히트, 샌안토니오 스퍼스, 미네소타 팀버월브스가 오프시즌 제한적 FA가 되는 콜린스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팀들이며, 콜린스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활약이 그의 가치를 높였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애틀랜타 구단은 콜린스를 잔류시키길 원한다고 밝혔던 만큼 선수와 구단이 계약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몇몇 사람은 벌써 2022년 NBA 파이널 우승 후보를 점치고 있습니다. 배트 온라인의 정보에 따르면 다음 시즌
우승 후보 배당 1위는 브루클린 네츠로 LA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아마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는 오프시즌을 통해 큰 변화와 함께 강팀이 될 것을 예상하기에 이런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브루클린은 건강이 유지된다면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에 이 순위를 유지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이번 파이널에 진출한 미러키 벅스와 피닉스 선즈는 각각 공동 4위와 6위를 차지했고, 휴스턴 로켓츠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네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론조볼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에 따르면 오프시즌 제한적 FA가 되는 론조가 만약 다른 팀의 제안을 승인하면 뉴올리언스는 론조를 잡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제한적 FA는 일반 계약과는 다르게 소속팀이 연장 계약의 우선순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타 팀이 제한적 FA에게 거래를 제안하더라도 소속팀이 이와 맞는 금액을 선수에게 제안한다면 이 선수는 현 소속팀에 남게 되는 방식으로, 뉴올리언스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론조에게 타 팀과 맞는 규모의 계약을 제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시카고 불스와 LA 클리퍼스, 레이커스가 론조 영입에 관심을 가질 팀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콜린 섹스턴은 오프시즌 구단과 연장 계약을 맺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뉴욕 닉스가 트레이드를 통해 섹스턴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뉴욕은 분명 포인트 가드를 원하고 있으며, 섹스턴이 속한 스포츠 에이전시 CAA는 현 뉴욕 닉스의 사장인 리온 로즈가 과거 에이전트로 활동할 당시 속해 있던 회사이자 현재 운영하는 회사이기에 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러키 벅스의 야니스 안테토쿤보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페인트존 침투를 노리는 걸 주무기로 하는 선수죠. 알고도 못 막는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 파괴력은 굉장한데요. 하지만 작년 플레이오프 당시 마이애미 히트가 지역 방어를 앞세워 야니스의 침투를 원천 봉쇄하며 야니스 방면 이 수비가 유행하게 되었죠. 야니스는 본인 방면 수비법을 언급하며 이 수비를 처음 당한 게 2년 전일 텐데 이 수비를 대처하는 게 다소 어렵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앞선에서 2명의 수비수가, 뒤에는 3명의 수비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확한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이걸 두고 야니스 월이라고 표현하는 게 재밌다며 지금은 이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야니스가 강조한 부분은 바로 정확한 패스와 팀원 간의 신뢰, 무엇보다 이 수비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올바른 플레이를 하는 게 야니스 방면 수비 파해법인 걸 강조했습니다. 3차전을 통해 롤맨으로 나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인 야니스가 내일 있을 4차전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치길 바랍니다. 길교주로 불리며 워싱턴 소속으로 NBA를 호령했던 길버트 아레나스가 최근 페이드어웨이 월드 HQ와의 인터뷰를 통해 뉴욕 닉스 팬들을 비난했습니다. 아레나스는 이 팀의 팬 기반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농구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무도 그들을 위해 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원정에서 경기하는 게 더 편하게 느낀다면 그건 홈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73승을 올렸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언급했는데요. 팀이 지고 있거나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마다 팬들은 일어나서 선수들을 격려했던 것을 전했습니다. 앞선 이슈 중 레이커스가 플레이메이커를 원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에 마리오 찰머스는 트위터를 통해 이 내용을 언급하며 한번 해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찰머스는 2018년 4월 12일 멤피스 그리즐리스 소속으로 NBA 마지막 경기를 치렀고 현재 그리스의 아리스 BC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찰머스는 과거 마이애미 히트 소속으로 2번의 우승을 경험했고 한때 벤치에서 르브론 제임스와 언쟁을 펼친 게 화제가 되었었죠. 과연 찰머스가 다시 르브론과 한 팀을 꾸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7월 14일 주간다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nge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